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으로 넘어가서 5단원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여행산업과 지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 교과서 168쪽입니다. 자, 16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책에 진정한 여행의 발견은 영원한 젊음을 얻는 것은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가지는 것이다. 우주를 수백 가지 새로운 눈으로 본다면 수백 가지의 우주를 가질 수 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의 모습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더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168쪽, 169쪽에 걸쳐서 사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지도상에 표시된 지역이고요. 자, 이 지역은 바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브라노 섬입니다. 우선 베네치아라는 곳 자체는요, 석호상에 위치한 섬이고요. 그 중에 브라노 섬은 베네치아의 북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에서는요, 어업과 레이스 공예 그리고 동화같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집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부터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인근의 베네치아 영화제로 알려진 리도섬이나 유리공예로 알려진 무라노섬보다 우리에게는 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여행자들로 넘치는 다른 섬들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곳이 사진 촬영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여행자와 사진작가들이 몰려들어 예전에 고즈넉하고 한적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행을 간다라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남들이 다 가는 정말 유명한 관광지를 가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만의 관광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고 오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름이 아니라 올레길. 올레길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어주는 조그만 샛길이기 때문에 지역 동네 주민들만 왔다 갔다 하던 길이었는데 그 올레길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드물었었는데 최근에는 엄청 많아지면서 이 올레길도 조금씩 파괴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도 들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여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 여행 지역에 있는 주민 같은 경우에는 좋진 않겠죠. 자, 해서 오늘 이번 단원 자체가 바로 여행자뿐만 아니라 여행지 주민까지 모두 행복한 여행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과서 여러분 170쪽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중단원 여행산업과 지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행은 국가 경제를 키우는 좋은 소재이다. 외국 여행자 10명이 우리나라를 찾으면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 자, 그만큼 관광산업이 엄청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행을 풍요롭게 하려면 여행산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여행산업의 다양성은 삶의 질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산업이 여행지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 여행산업이 여행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그럼
책임있고 바람직한 여행을 위한 실천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창덕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하면 궁궐의 유명한 궁궐, 경복궁을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창덕궁은요, 사적 제122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405년 태종 때 건립된 조선시대의 왕궁입니다. 이 창덕궁 같은 경우는요, 건축과 조경이 잘 조화된 종합 환경 디자인의 사례이면서 한국적인 공간 분위기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 자연스러운 산세에 따라 자연 지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았고 산세에 의지하여 인위적인 건물이 자연의 수림 속에 포근히 자리 잡도록 한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완전한 건축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동양에서 주로 이야기하였던 생태학적인 관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창덕궁의 후원 같은 경우는 왕들의 휴식처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에는 300년이 넘는 아주 큰 나무와 연못, 정자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되어 있어서 조경에서도 아주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자신이 조경학과, 임학과 이쪽과 관련해서 간다라면, 진로를 꿈꾸고 있다라면 이런 조선시대의 건축물이지만 자연과 인공의 건축물들의 조화를 이루는 이런 지역에 여행을 가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본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행산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산업의 중요성입니다. 자,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여행산업이란 의미입니다. 교통, 숙박, 음식, 오락, 안내 등 여행자의 편의를 위한 모든 산업을 여행산업이라고 합니다. 여행산업은 여행정보 탐색부터 구매, 경험에 이르는 다양한 물적,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결망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여행산업이 대외적으로는 외화 획득과 국가 이미지 향상,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산업과 기술 발달, 고용 창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여행산업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세계관광기구는 2015년 전세계 해외여행자 수를 11억 8,400만 명으로 발표하였고 2020년에는 약 16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 오른쪽에 보시면 세계 관광 성장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60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자료입니다. 단위는 100만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은 6,900만 명에서 1억 6,600만 명, 그리고 2015년에는 11억 8,4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였고요. 이때 벌어들인 관광 수입은 10억 달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100억, 1000억, 1조 2,600억 달러, 엄청나게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러면 여행산업의 구조인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은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행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여행지리는 선생님 수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여행지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과목과 관련해서 자, 이 과목은 분명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 과목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면 여기 오른쪽에 구조화되어 있는 여행산업의 구조 모습을 조금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한 명의 여행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행자는요, 여행을 위해서 여행사나 전문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행사에 취직을 할 수도, 아니면 예약 사이트를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행을 간다면 당일치기 여행도 있겠지만 해외여행을 간다면 무조건 숙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든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겠지만, 이런 숙박시설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선생님, 제자, 언니, 제자는 아니고 제자의 언니가 일본의 한 호텔에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뭐 한국인 관광객들 뭐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걱정스럽게 그 학생에게도 물어봤는데 큰 지장 없이 잘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명은 지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뭐 조금 오래된 제자이긴 하지만 뭐 한국 지리도 좋아하고 세계 지리도 좋아했고 경제 지리까지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 3지리 한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여행에 빠졌고 대학교를 호텔 경영 뭐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는, 그러니까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다음, 여행을 가면은 먹어야죠.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카페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취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자기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 지역의 음식을 먹어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한번 알려봐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요리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교통입니다. 항공사, 철도회사, 버스회사 등. 자, 여러분이 어디론가를 갈 경우에는 무조건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여행과 관련된 취업 종류가 될 수 있겠죠. 다음에 관광 콘텐츠입니다. 관광지, 놀이공원, 쇼핑센터, 뭐 면세점뿐만 아니라 뭐 놀이공원, 뭐 관람차 같은 부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양한 관광 콘텐츠, 그리고 관광 안내. 자, 해설이에요. 서비스예요. 실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어로 서비스하는 관광 해설사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외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뭐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물론 정말로 큰 관광지 같은 경우라면 번역기를 다 대여를 해줍니다. 번역기를 통해서 자신의 언어를 선택을 하면은 어느 특정 그 작품 혹은 어떤 특정 장소를 가서 관련된 번호를 누르게 되면은 그곳에 대한 서비스를 바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면 여행산업은 크게 숙박, 교통 등 여행 소재를 제공하는 산업과 이 소재를 여행자에게 유통하고 결합해서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구분한다. 자,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여행 소재를 제공하는 사업과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 자, 소재를 제공하는 것과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행 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에는 항공사, 철도, 호텔, 버스회사, 음식점, 관광시설, 쇼핑센터 등이 있고요. 여행 상품을 제공해주는 산업에는 여행사, 전문 예약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행사는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여행 상품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여행 계획을 위한 노력을 줄여줍니다. 또한 여행 산업은 공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의료 분야, 정보기술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여행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행사는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여행 상품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여행 계획을 위한 노력을 줄여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패키지 여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 어디론가 해외여행을 갈 때 패키지 여행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준비할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여행을 떠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단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세계관광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 171쪽부터 17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세계관광기구는 관광진흥과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관광 분야에서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와 협력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은 2017년 현재 157개국으로 각국의 관광정책을 조정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세계 관광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관광기구에서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가장 세계에서 여행자가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자, 2015년 기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행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요, 2015년 1년 동안 무려 8,4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프랑스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프랑스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예요. 두 번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2015년 한 해에 무려 7,7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나라는 에스파냐. 자, 에스파냐는 일명 스페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했었을 때 서쪽에 있는 중국. 그리고 다섯 번째 나라는 이탈리아, 여섯 번째가 터키, 일곱 번째가 독일, 그리고 여덟 번째가 영국.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방문객 기준이라면 이번에는 수입 기준으로, 관광 수입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나라입니다. 역시 2015년 기준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관광 수입을 가장 많이 버는 나라는, 자, 사람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프랑스였지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무려 2015년 한 해 2,040억 달러를 관광 수입으로 벌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1,14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세 번째가 에스파냐, 네 번째가 프랑스, 다섯 번째 영국, 여섯 번째가 태국, 우리 일반 타이라고 하는 타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탈리아, 여덟 번째가 독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많으면 수입액도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특별하게 특정 나라 같은 경우는 관광객 대비 수입이 많은 나라들도 있어요. 자, 그럼 그 나라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고 간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여행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더 많이 쓰게끔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여러분 책 172쪽에 보시면 한 걸음 더의 여행 산업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최근 여행 산업은 기술,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세계 여행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행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중장년층이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여행 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 관광 안전, 사회적 환경적 가치, 공유 경제 등은 여행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단어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대량 여행 중심에서 대한 여행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활동적이면서 건강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여행,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느린 여행, 자신만의 가치와 관심을 찾아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는 다이 여행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바로 한류 관광과 의료 관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최근 드라마를 비롯해 K-팝, 영화, 게임 등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류와 의료, 음식, 미용, 패션, 한글 등이 결합한 새로운 여행 상품이 등장하였다. 외국인 여행자들은 드라마 촬영장 방문, K-팝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한글과 한국 요리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남이섬과 뿌띠프랑스 등은 대표적인 한류 관광지이다. 또한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은 후 회복을 겸한 휴가를 보내는 의료 관광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의료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자들이 2009년 이후 평균 34.7%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류 관광과 의료 관광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경기도 가평에 남이섬이 나와 있습니다.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왜 유명해졌냐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쯤일까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서요.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면 찾아봐야 되겠죠? 드라마 중에 유명한 드라마 겨울 연가가 있었어요. 2002년 1월 14일부터 2002년 3월 19일까지 20부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2003년생이죠? 2003년생이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했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겨울연가가 바로 경기도 가평 남이섬에서 찍었고요. 그 겨울연가에 나왔던 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배용준, 여자 주인공이 김지우? 죄송해요. 최지우. 배용준, 최지우. 배용준, 최지우. 제가 연예인 좀 관심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배용준과 최지우가 남녀 주인공이 되는데요. 이 겨울연가가 어디에 수출이 되냐면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드라마가.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이 배용준을 연사마, 왕자님, 이렇게 매우 극전칭이죠. 그 다음에 최지우를 지우희매, 지우공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의 촬영지였던 남이섬을 매우 많이 방문하면서부터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쯤 관련하여 여행사에서는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이섬과 겨울연가 촬영지 등을 방문하는 하나의 패키지 여행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한류와 관련해가지고요. 유명한, 여기 보면, 슈퍼주니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팀은 바로 이 팀이 되겠죠. 이 아이들 중에도 우리 광주 출신, 제이홉, 정호석이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의료 관광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성형수술, 피부과 이런 부분들이 엄청 외국 사람들이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인천국제공항을 첫 번째 1일차에 인천국제공항을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온 날은 남산의 한옥마을과 서울의 N타워, 우리가 보통 남산타워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이게 첫 번째 날 일정이고요. 두 번째 날 일정은 여행사와 협약이 된 피부과 병원에서 막걸리 피부 관리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이태원 자유쇼핑, 난타쇼를 관람을 하고요. 3일째는요. DMZ를 관광을 하고요. 다시 병원에 와서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강좌를 받고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경복궁과 김치체험, 인사동 자유쇼핑, 청계천 산책 이런 관광 상품이 실제로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도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는 의료 관광, 그리고 자꾸 쇼핑하고 연결을 시키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차별화된 부분이 있겠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3일차에 나와 있었던 DMZ 관광, 이 부분은 전 세계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어떻게 생각하면 분단국가 임을 생각을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기까지가 바로 여행산업과 관련한 여행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칠 텐데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한류와 의료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자들은 다른 여행자들에 비해 체류 기간도 길고 지출 비용도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한번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룹이 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이 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어디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죠. 실제로 선생님 반 아이도, 작년에 선생님 반 아이도 마마무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가 3월, 4월? 학기 초였는데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오늘 조퇴 좀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랬더니 오늘 마마무 공연 예약하러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 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에 와가지고 어때? 예약 결과 성공했어? 라고 했더니 엄청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네 선생님 성공했어요. 그래 언제 가니? 그랬더니 중간고사 전주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공부는 알아서 열심히 해라 라고 했더니 당연하죠. 이거 보기 위해서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있다라면 무조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한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양한 굿즈 미안해요. 다양한 굿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상품도 많이 개발이 되는 것이겠고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 다양한 한류와 의료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상품을 찾아보고 일반 여행 상품과 차별화된 일정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지금은 민관이 죄송해요. 글씨가 너무 기업은 민이 되겠죠. 이거는 관이 되겠죠. 이걸 보통 합쳐서 관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민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일반 여행 상품과 차별화된 일정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소주제 여행산업의 영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쭉 이어서 책임 여행까지 그 부분까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